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오늘 진행을 맡은 박은정입니다. 6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전통시장은 모처럼 활기가 돌았고 대구 지역 이동 수요는 지난해보다 25% 정도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 지역은 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에서 짚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달서구의 무료 급식소를 찾아봅니다. (9월 28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듣겠습니다. 박나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 알려드립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칠곡 113km 지점에서 다부터널 125km 지점까지 12km 구간 속도 떨어져서 지나가고 있고,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방향 수성 나들목에서 남천터널까지 6km 구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동대구 갈림목 양방향으로 차량 원활하게 이동 중이고, 대구 포항고속도로 양방향으로 팔공산 나들목에서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대학로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호국로 무태내거리에서 상격대교 방향 소통 원활하고, 중앙대로 상격청사에서 대구역 내거리 방향 제속도 내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연휴 기간엔 비 소식도 없고 외부 활동에 좋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조금 흐리다 오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연휴 기간 평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는 가운데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커지는데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2.2도, 습도는 77%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의 김윤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예,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를 둘러싸고 대구시와 의성군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오전 9시쯤 의성군민 약 200명이 대구시청 상격청사 앞에서 신공항 이전 자체에 반대한다면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신공항 알맹이는 대구가 가져가고 의성은 소음만 떠안는다며 사실상 터미널 위치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는데요. 네. 약 1시간 만에 상격청사를 출발해서 계산 오거리까지 거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도심 행진까지 했는데 의성군에서 요구하는 건 화물터미널을 의성에 두자라는 거죠? 예, 의성에 물류단지를 배치하는데 정작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있으면 물류단지 유치 효과를 거둘 수 없고 결국 구미나 군위에 물류 기능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게 의성군의 시각인데요. 현재 계획을 수정해 여객터미널만 군위에 두고 네. 화물터미널을 별도로 의성에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네. 자,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백대천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어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인상률이 무섭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국도로공사가 결국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간식류 일부를 할인 판매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어제부터 전국 고속도로 180여 개 휴게소에서 인기 간식을 2,000원에서 3,000원대 가격으로 할인 판매하고 묶음 간식 꾸러미라는 것도 최대 33%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비판 목소리 빠르게 대처를 한 건데 이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 도로공사는 공사와 휴게소 운영 업체의 고객 서비스 향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휴게소 주요 상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음식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또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내놓을 이권 카르텔 혁파 종합대책에서 휴게소 운영 문제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연휴에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많이 이용하실 텐데 가격뿐만 아니라 위생도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예, 대구 국제공항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법적 기준에 못 미쳐 소방청 화재예방 안전진단에서 무더기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공항은 모두 58건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이건 평가가 진행 중인 4곳을 제외한 전국 11개 공항 중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스프링클러 살수장애, 유도 등 적용 불량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주로 시공 시 설비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게 문제의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58건의 지적을 받았다. 생각보다 지적사항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좀 놀랍네요. 예, 송 의원은 연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대구공항은 한국이 관문 역할을 하는 곳임에도 이런 진단을 받았다면서 이번 진단 결과를 보면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공항 화재 사고가 다른 나라의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그렇습니다. 지적했습니다. 대구공항은 이번 예방진단은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가스나 건축, 전기, 교육훈련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적 건수가 많아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58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대부분은 소화기 추가 비치나 유도 등 추가 설치 같은 내용이었고 네. 이 중 31건은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모두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점검을 계기로 더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예, 대구 부동산 가격 반등세가 다시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매매 가격이 직전 거래보다 상승한 거래 비중이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대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1930건 가운데 직전 거래가보다 1% 이상 상승한 가격에 거래된 건은 911건으로 전체의 47.2%에 달했습니다. 이건 2021년 10월 기록한 47.3% 이후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 거래 비중입니다. 네,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체결된 계약 비중은 줄었겠네요. 예, 직전 거래보다 1% 이상 하락한 거래 비중은 40.9%로 2021년 9월 40.4% 이후 하락 거래 비중이 가장 작았습니다. 이번 분석은 동일한 아파트 단지 같은 면적 주택이 반복 거래됐을 때 직전 거래와의 가격 차이를 비교한 거고 취소된 거래나 직전 거래 후 1년 이상 지난 거래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네, 원인이나 전망에 대해서도 분석이 나오고 있겠네요. 예, 최근 특례 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자격 조건을 강화한 것이 역설적으로 수요자들이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 수요를 일으킨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이제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50년 만기 대출이 일부 제한되면서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네. 가격이나 거래량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일신문의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체시장에서 대구 과일 중도면 연합회 회장직을 맡은 고병재입니다. 한 30년 청과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건이 이제 매일 생산자가 출하를 하면 저희들은 경매를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나 일반 소비자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와가지고 조금 선물 세트라든지 제수용 그리고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알뜰용으로 사는 그런 상품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는 이제 날씨가 잘 안 받쳐줘가지고 영업도 잘 안 되고 또 생산 농가에 특히 이제 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피해를 입고 막 썩어버리면 농가들이 조금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도 또 같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팔기 위한 거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좀 더 힘을 내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농가 소득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일로서는 이제 정과나 뭐 야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도매시장을 항상 많이 좀 찾아주시고 애용해 주시고 특히 이 정성을 가득 담아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드릴 테니까 좀 이렇게 마음적으로 많이 찾아주시고 항상 이웃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많이 방문하셔서 많은 행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의 백경렬 기자,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 뉴스에서 앞서서 이제 의성군 주민들이 대구에서 집회와 거리 행진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순조롭게 진행이 됐었던 이 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화물터미널 입지 문제로 지금 제동에 걸렸습니다. 해법이 있을지 오늘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말에 국토부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의성군이 이제 크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달 24일이었는데요. 국토부가 발표한 민간공항 이전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영역에서 보면 약 10,000제곱미터 규모의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군위군에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의성군에는 공항 물류단지가 이제 들어서는데 군위로 간 화물터미널과 접근성이 떨어지면 항공 물류가 구미 등 그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것이 뻔하다는 게 의성군의 입장입니다. 공동 합의문에 따라 항공 물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물류단지와 함께 화물터미널을 의성군에 배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이게 그 물류와 관련해서 이 대구공항이 이전하면 더 많은 물류를 수송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화물터미널 역시 이 신공항의 핵심 시설로 꼽고 있습니다. 예. 이 개항 때는 대구공항의 12배 수준에서 시작해서 차후 3배 정도 규모를 더 키우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의성군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많은 걸 군위군에 양보까지 했는데 네. 화물터미널이 없는 항공물류 약속은 빈 껍데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당초 신공항 그 터를 선정하고 기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화물터미널을 어디에 둘지 정하지 않았었나요? 왜 이런 논란이 지금 뒤늦게 터진 건가요? 이게 화물터미널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이게 2020년 7월과 8월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공동 합의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일단 7월 그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이 작성한 합의문을 보면 민간공항 터미널과 공항 진입로, 군 영해관사는 군위군에 배치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다음 달이죠. 이제 같은 해 8월 맺은 합의문을 보면 항공물류와 항공정비산업단지 및 관련 산업 물류 종사자 주거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에는 이제 군위군과 의성군도 동의를 합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오늘 쟁점이 되는 화물터미널이 어디에 속하는지인데 의성군은 8월에 맺은 합의문을 보면 항공물류단지가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항공물류단지의 핵심이 이 화물터미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성에 건설되어야 한다는 게 의견입니다. 네, 대구시의 입장은 좀 다른데요. 이 공동 합의문에 명시가 된 항공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군요. 네, 화물터미널은 여객터미널, 관제소와 같은 공항시설이고 공항에서 떨어져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민항시설이 있는 군위군에 지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공동합의문 작성 후에 구체하는 과정에서 이 의성군은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전제로 후속 대책을 마련해 왔기 때문에 이 의성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그럼 공동합의문에는 이 화물터미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았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함께 공동합의문을 작성한 경상북도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의성군이 강하게 좀 반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홍 시장이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차례 경상북도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철호 도지사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홍 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연 다음 날 그 21일 자신의 SNS에 물류단지와 물류터미널은 인접해 있어야 효율적이라면서 군위군 물류터미널 배치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경북도는 의성군은 단 한 번도 군위 화물터미널을 찬성한 적이 없다며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발표에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또 최근까지 경북도의 주제로 대구시와 의성군 간의 화물터미널 배치 대안을 찾기로 지금 협의한 상황이었는데 대구시가 의성군 주민들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합의문을
부분을 서로가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을 세우는 와중에 김장호 구미시장과 홍준표 시장의 설전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구 경북 신공항이 개항을 하면 이 사실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바로 구미시거든요. 네. 김장호 구미시장은 경북도 신공항 추진 TF 반장을 또 역임했던 이력도 있는데요. 당시 민간항공터미널은 구미에, 화물터미널 등 항공물류 관련 시설은 의성에 균형적으로 안배하는 게 합의문의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북도의 입장과 같은 거죠. 네.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모두 군위에 두겠다는 건 합의문의 취지에 어긋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뭐 김장호 구미시장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이 거친 반응을 드러냈는데요. 어디 감히 대구 경북 100년 사업까지 분탕질을 치려고 하냐. 그만 자중해라. 라고 메시지를 또 남겼습니다. 이 김장호 구미시장이 경상북도 기조시장 할 때 대구와 상수도 원 이전 협약을 체결하면서 합의서 실무 담당까지 해놓고 구미시장이 되자마자 협약을 깨버렸다면서 이전의 문제까지 다시 이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 구미시장이 한쪽의 주장이 너무 강하면 공동 발전에 역행한다고 김장호 시장이 다시 또 입장을 밝혔는데 아무래도 앞서 백 기자님이 언급한 것처럼 군위군 소보면이 구미와 바로 인접한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지역 공동 발전을 위해서 신공항을 어렵게 이제 추진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이제 지자체장들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뭐 속내가 있을까요? 속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특별법이 통과되고 공항시설 배치 계획이 좀 구체화되면서 예. 어떤 방향이 효율적인지 좀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생각 차이 정도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앞서도 이제 짚어봤지만 화물터미널이라는 문구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합의문에. 각 지자체가 강경한 태도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길어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의성군과 대구시와의 갈등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이 대구와 경북 사이에 관계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행정 통합까지 논의하던 시기에서 지금은 정책연구원도 분리가 됐고 경북 따로 분리됐죠. 맞습니다. 한뿌리 상생협력위원회도 사실상 이 활동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이 뭐 갈등을 바깥에서 알아야 되는 상황 이전에 이 양 지자체가 또는 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만나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음에도 바깥으로 표출되는 게 네. 공항뿐만 아니라 대구와 경북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화물터미널 입지 다시 논의의 여지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 부분도 좀 단언하기는 힘든데 그 논의를 할 필요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의견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네. 대구시 입장은 좀 명확한데요. 의성군 일부의 주장은 좀 생존권적 요구도 아니고 지역 이익을 앞세운 소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좀 폄훼를 합니다. 대구시는 2020년 지자체 간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고자 이제 시와 경북도 또 군이 의성군 등과 공유한 이 공동 후보지 위치도를 좀 공개하기도 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위치도에 표시된 지원 시설을 보면 민항터미널 및 부대시설 내에 24대 규모의 계류장과 여객, 화물터미널, 주차장, 호텔 등이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 계획을 기본 계획 시에 이제 반영하도록 모두 합의했다는 게 이제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네. 이게 지금 통합신공항 추진 단계가 이 주민들이 합의하고 부지 선정까지 마무리가 됐고 예. 민간공항에 대해서 어떻게 지을지인데 이 권한은 대구시와 국토부가 협의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상북도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오히려 이게 속도가 좀 더디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의성군은 워낙 강경합니다. 이게 해결책이 있을까요? 일단 대구시는 의성 물류단지를 그 TK 신공항의 유일 독점 항공 물류단지로 육성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좀 강조를 합니다. 의성의 물류단지 운영이나 기업 유치가 어려워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건데요. 경제 자유구역과 공항 프리존 등 그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한 모든 기능을 의성 지역에 좀 집중시킬 계획이라는 겁니다. 네. 일단 대구시는 이를 위해서 그 구미 의성 간의 고속도로를 놓는 식의 방식으로 구미 지역 물류도 전부 의성군으로 와서
거쳐서 이 물류 단지를 거쳐서 통관 절차를 거쳐 나가는 게 맞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경북도에서 해야 된다고 이제 홍준표 시장이 강조를 한 겁니다. 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사실상 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당사자들이 만나서 해법을 찾으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사자들이면 이제 대구시와 지자체장인 거죠. 경북도가 직접 네. 만나야 된다. 네. 이런 의견이시군요. 네, 어제 집회를 연 주민들이 들었던 이 피켓 중에 한 가지가 시끄럽다, 오지 마라. 라고 하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예.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공항 이전 속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 대구와 경북을 두 동강 낼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가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내놓을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키를 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지역의 여러 무료 급식소들이 운영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달서구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되면 운영되는 무료 급식소가 있는데 서유리 리포터가 이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달서구 사랑의 밥차는 대구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성당못 사이길에서 매주 어르신들에게 맛있고 영양 가득한 한 끼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저께 화요일에는 비가 내리는데도 봉사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따뜻한 밥과 국을 준비했는데요. 현장 소리와 함께 배식 봉사를 하고 있는 행복 나눔 봉사단의 구미란 단장 만나봤습니다. 어르신 맛있게 드십시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너무 맛있어 육개장이. 맛있게 드십시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근데 먹고 더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2004년도부터 사랑의 밥차 급식 봉사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아침에 일찍부터 비가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9시쯤 돼가지고 출발해서 나와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진행을 할까 말까 하면서 그냥 여기 사랑의 밥차 단장님하고 의논 끝에 비가 조금 와도 우리가 이 비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하면서 와서 이제 급식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어르신들한테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게 그게 굉장한 보람이죠. 여기서 조리도 해야 되고 또 음식도 만들고 재료 따듬고 또 배식도 하고 정리도 깨끗이 해야만이 다음에도 여기서 또 급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몸은 좀 많이 좀 힘든 점도 있어요. 아 맛있다 이러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은 배식 받으면서 오늘 이거 첫 끼야 이러시면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보면은 제가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더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요. 코로나 이후에는 자원봉사자분들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40% 넘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후원도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고요.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오시니까 양도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또 봉사 당일 줄 서신 분들을 보고 음식이 더 필요하겠다 하면 현장에서 추가로 더 조리하기도 합니다. 네, 요즘은 전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급식소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단법인 사랑의 밥차의 최영진 대표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2004년부터 20여 년 동안 화, 목 일주일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새벽잠이 없으신 분들은 4시쯤 되면 일어 나오셔가지고 돌멩이 놓고 종이 놓고 종이컵에 본인들의 표식에 이렇게 해가고 아침에 우리가 8시 반쯤 여기 도착을 하면 한 200개가 나오기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긴 세월 이걸 해왔기 때문에 밥 하는 데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뭐 밥도 잡수고 이런 거를 합니다만은 같은 또래에 같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으니까 소통을 많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옛날 시골 장터 비슷하게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저희들이 많아도 600명, 700명, 8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0명부터 시작합니다. 경기가 좋으면은 잡수러 오는 분들이 좀 작고 경기가 나쁘면은
사람은 많고 후원은 적습니다. 봉사하시는 분은 이 무료급식을 그냥 밥을 드린다고 보지 마시고 시골의 그 잔치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후원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나은 반찬, 조금 더 좋은 반찬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내가 돈을 쓰기는 여유가 좋지 않다 이런 분들은 와서 봉사를 하시면 됩니다. 또 맛있는 밥을 지어가지고 대접을 해드린다는 것도 그것도 복 짓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시면은 저희들도 힘을 내가지고 더 열심히 힘난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이 균형 잡힌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대화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중 한 어르신에게 이용 소감 들어봤습니다. 이용한 지는 한 2년 됐고요. 화요일, 목요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옵니다. 반찬은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맛있고 찌개하고 국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좋고 김치하고 전부 다 나오는 게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게 고기 반찬은 화요일날 목요일날 두 번 하는 거 소고기 돼지고기 그리 한 분씩 교대로 이리 잘 나오고 있습니다. 소세지 같은 것도 좀 자주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보면 보통 한 9시부터 한 11시까지 12시까지 이리 밥을 먹다 보면 사람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줄로 서고 이래갖고 먹는데 거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다른 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몸보다가도 여기서 만나면 서로 세상 이야기도 하고 여러모로 노인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점이 많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주에 한 번 더 하면은 상당히 좋겠습니다. 네,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이는 즐거운 추석 연휴인데요. 네. 이런 날 우리 주변 이웃들도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고요. 무료 급식소 후원이나 봉사를 통해서 이웃들에 대한 관심 표현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오전에는 흐리겠지만 오후부터 화창한 가을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안동은 27도 예상합니다. 추석에는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고요. 10월 1일부터 북서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서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9월 28일 아침의 광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